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10일 월요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빠 주식학교 공장장입니다. 자, 첫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플러스 마감이 되었는데 특히나 코스피 쪽에서 강한 상승 반등이 나왔네요. 장 마무리가 1.31% 상승한 2099.49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도 근래 계속해서 상승하던 모습인데 721.14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또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들, 그리고 어떤 시장에 이슈들이 있는지 오늘도 최 이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양시장이 진짜 5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네. 6월 지금 10일인데 오늘 둘째 주 월요일이잖아요. 네네. 예상치 않게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6월의 남자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내가 6월의 남자라고 제가 안 불러드려서. 네. 죄송합니다. 5월에는 조금 실패했는데, 네네. 6월 들어서면서 확실히, 네. 남성미가 좀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지난주 미국 시장의 금리 인하 발언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죠. 좀 이렇게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확신감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좀 네네. 시장 반응이 좀 뜨겁게 나온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제 연준 의원들이, 네네.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그냥 완전히 뭐 금리 인하 한다. 네네네.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네. 이제 지난 주말에 어떤 얘기 나왔냐면, 금리 인하의 시기가, 음. 원래는 이제 내년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기정사실화 됐다 그러면서 올 연말로 갔다가 이제 더 땡겨질 것이다. 조만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증시에는 호재가 될 수 있죠. 왜냐면 시장에 돈이 많아지니까 주식시장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 또 경기 부양, 기대감 이런 것들이 네네. 나올 수 있어서 뭐 주식시장이 일단 호재가 되는데 네. 다르게 생각해 보면 금리 인하를 할 만큼 경기가 어렵나? 이 생각도 들 수가 있거든요. 경기 지표가 이제 둔화가 돼서 네네. 시장이 좋지 않다. 뭐 실질적으로 이제 취업자 수도 예상치보다 많이 낮아졌다. 뭐 5월달 맞아요. 그런 것들이 네. 이제 기반이 되면서 금리 인하인데 이게 좀 찜찜한 금리 인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연준에서는 경기가 그동안 좋았다라고 2018년도 작년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우리 경기가 계속 좋아서 금리 인상합니다. 뭐 작년 연말에까지도 이제 4분기까지도 금리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계속 해왔다가 이제 트럼프한테 욕을 먹고 모가지가 잘릴 정도 위기까지 왔다가 네. 지금 어찌저찌 해서 화해를 해가지고 네. 지금 비둘기파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금리 인하를 또 사실은 백악관에서 요구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네. 금리 인하 요구하고 있으니까 왜 금리 인하 안 하냐 그랬더니 그냥 비둘기 가다가 이제 금리 인하 이야기가 확 나오는 그런 모양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모양이 굉장히 빠집니다. 많이 빠지겠죠. 네. 이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경기가 뭐 좋은 쪽에서 갑자기 나쁜 쪽으로 바뀌느냐. 이거 사실 걸고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좀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연준은 그냥 자기의 생각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 트럼프의 생각을 따라가는 모습인 네. 것 같고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미국 지수는 일단은 건재하다는 거 이런 네네.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부분이고 그리고 중국 너희들만 죽어라. 네.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서 미국의 금리 인하라는 이 부분은 미국의 증시를 버텨주게 하는 그런 어떤 지지점을 만들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한 가지 더 본다라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네네. 이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라는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악재거든요. 이제 경기 지표가 나쁘게 나온다든지 네. 또는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경기 지표가 나쁘게 나온 건 지금 바로 나온 팩트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나온 팩트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는 그럴 수 있다. 이 얘기인데 네네. 시장이 지금 팩트에 반응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에 반응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서는 나쁜 뉴스가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감을 계속 심어주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 분위기가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가지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네. 시장의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면이 있긴 한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빠르지는 않더라도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금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좀 열려 있는 건가요?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자꾸 하게 돼요. 네네네. 왜냐면은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금리를 그냥 동결만 하게 되면 일단은 한미 간의 그 금리 차이가
좁혀지게 되겠죠? 네네네. 그 금리를 여기서 낮추게 되면은요. 지금 네네. 집값 잡아놓은 곳들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부동산 네, 많이 가계 잡아놨잖아요. 대출. 네네네. 지금은 우리가 IMF 당시에는 기업 부채가 굉장히 문제였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는 가계 부채가 굉장히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지금 가계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익잉여금 너무 많이 쌓아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배당금 지불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네네. 가계 부채 같은 경우는 1인당 지금 부채가 뭐 한 가구당 1억 한 5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어우, 네. 그다음에 네 인당은 한 8천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인 한 명당 지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담감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 네. 상태라서 네네. 금리를 여기서 인하하게 되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잡아놨었던 부동산이 다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증시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이 오히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네네. 한국은행이 좀 많이 생각해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인상하기도 또 굉장히 어려워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지금 그 가계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부담이 커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동결 정도가 네. 좀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뭐 금리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뭐 한국은행에서 알아서 잘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금리 인하를 미국에서 하더라도 따라서 인하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 금리에 대한 말씀, 좋은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또 이게 계속해서 위기설은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지난 10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 10월 달부터 그렇죠. 시작해가지고, 1월 달도 그렇고요. 4월 달, 2월 달, 3월 달 잠깐 좋았다가 또 5월 달부터 계속 안 좋아져서, 이런 그 시장 위기설, 10년마다 오는 위기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98년도, 97년도 IMF 98년도, 그 다음에 08년도, 그 다음에 2018년도 요번 10월달 같은 큰 이제 하락이 오면서 이제 좀 이렇게 자산가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이 네네네. 금을 사재기 하고 있어서 금이 동나고 있다라는 또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금값 많이 올랐어요. 네네네. 실제로. 아, 그런가요? 네, 금값, 네. 네, 금값이 지금 한 돈에 18만 9천 원? 네, 오, 그쯤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 다음에 1g에 뭐 5만 얼마인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법 비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골드바, 뭐 금괴 뭐 이런 거 집에 몇 개씩 우리 갖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있죠? 아, 네, 있죠. 황금 네. 송아지도 한 마리 있습니다. 네네, 송아지도 하나 있고, 네네. 네, 금괴 뭐 그게 뭐 보통 지하실 밑에 이게 좀 놔두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근데, 이제 주식 골드 지수를 보고 있는데 이게 뭐 네네. 급등 차트처럼 6월 그래요. 초에 이제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이게 안전자산 쪽으로 이제 자금이 좀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 네네네. 금값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도 이제 금에 투자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금이 일단 많이 올랐다는 것이 내가 알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어요. 내가 정말로 국가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었나? 네.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람인가? 이 생각해 봐야 되죠. 아, 왜 네네. 금이 올랐다는 것이 나한테 내 귀에 들어왔을까? 나는 일반인인데.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뉴스를 통해서 네. 이제 벌써 들어버렸으니까. 그럼요. 예, 가치가 이제 많이 그러면은- 떨어져 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도 마찬가지로 항상 마지막 피날레 네. 강하게 오를 때는 개인들이 막 달라붙으면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좋은 이야기 뿌리고 원래 세력들 가지고 있던 사람들 수익으로 챙기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위쪽에서는 이제 개인들만 사가지고 있다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음. 물론 금 같은 경우에 이제 자산이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도 괜찮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화폐 가치 이거는 금은 이제 화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현물로 봐야 되나요? 그래서 네네. 현물로 이게 물건으로 보시면- 봐야 되는 네네네. 내용이라 네.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에 따라서는 계속 금의 가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뭐 시장이 위기가 왔기 때문에 금값이 요즘에 많이 올랐다. 그래서 지금 사봐야 되겠다. 이 생각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일단은 뭐 골드는 항상 위기에 말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 그런 네, 얘기들이니까 그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금방 말씀드렸던 10년 위기설 때문에 그때 네네. 위기 때마다 뭐 금값이 오르고 여러 가지 뭐 주변 여건들이 굉장히 안 좋아서 주식시장을 떠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하시는데 네네. 월봉상 보면은 이게 부자파님 항상 말씀하시는 겁니다만은 97년도, 98년도 지수가 완전히 바닥을 치는 자리, 그다음에 2008년도 바닥을 치는 자리, 그리고 요번에도 바닥을 치는 자리에서 요번 또 작년 10월달 하고
요번 5월 달이 또 굉장히 아픈 자리가 되었는데, 그 아픈 네. 자리에서 무언가 종목들이 먼저 출발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네네. 이게 그 2008년도 차트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요. 네네네. 지금 이번 5월에 쏟아지는 장세에서 좀 좋은 종목을 담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네. 왜냐하면은요, 2008년도 그 금융위기 당시에도, 물론 뭐 모양새는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1차 하락 이후에 한번 솟았다가 다시 네. 떨어져서 2차 하락이 나왔죠. 네네. 그래서 제법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상승,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내려갔는데, 이 내려가는 과정이 직전 저점대 근처까지 왔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 이제 2009년도에 상승 랠리란 말이에요. 네. 지금 모양새 보면은 작년 10월에 한번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12월에 내려왔다가 이제 제법 많이 올라서 4월까지 상승하다가 5월에 축 빠졌죠. 네네. 전저점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라서 2008년도와 너무나 닮아 있죠. 네네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그 당시에 출발했던 그 있죠. 근데 그 종목하고 네네. 그 당시에도 그 종목이 그렇게 많이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바닥에서부터 올라갔는데 네네. 지금도 그 종목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그게 뭔가 궁금해 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제 지난주 부자빠님 네네. 이제 무료 방송에서 33,000명, 유튜브 33,000명이 돌파를 하면, 넘어갔습니다. 네네. 예, 종목을 이제 알려주겠다. 근데 그냥 안 알려주시고 항상 부자빠님이 약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답을 탁 공부할 던져주는 게 수 아니고, 공부를 해라. 대신 그 제반 여건 사항들은 내가 네이버에 다 얘기를 네. 해놨다 해서, 여기 이제, 저희 이제 카페, 네이버 카페, 화성동탄 걷기명상 카페 차트랑 그런 여러 가지 그 실적들을 다 올려놨습니다. 요거가 지금 네.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던데요. 그러니까요. 네네. 막 그러니까 잘 달리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는 게 음.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처럼 그렇게 막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400% 올랐나요? 네네네. 뭐 그렇게 올랐었는데 그 정도까지 안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음. 이런 비슷한 분위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 역사는 반복된다. 주기는 네네네네. 되풀이된다. 네.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98년도에도 나왔었던 그런 내용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네. 98년도 차트 모양도 보시면 비슷하실 거고, 네네. 그 시점에서 갑자기 확 튀어나갈 때, 그냥 시장에 대해서 비관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정말로 다 엿먹었죠. 아우, 정말로, 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비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난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막 그냥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금방 다시 내려올 거야. 이게 첫 번째 학습 효과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 효과에서 또 내려가니까 그거 막 진짜잖아. 그래서 네네네. 가지고 다 팔고 네. 완전히 비관으로 돌아서는데 이번에 올라갈 때는 다시 내려올 걸 생각하지만 절대 안 내려오거든요.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이 98년, 99년에 일어났고 2008년, 2009년에 일어났고요. 네네.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10년 주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꼭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네네. 그러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우리가 어느 정도 관점을 좀 가져야지 계속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 시장이 바뀌었는데 네. 그것에 대한 뭐 과거의 이야기를 계속 생각해 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하이닉스 같은 이야기 한번 오늘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요. 네네. 네네. 이 화웨이 관련해 가지고요. 네. 사실은 뭐 굉장히 좀 여기저기 그 악재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하이닉스 같은 그래서 경우 반도체가 이제, 거의 뭐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다른 뭐 대체할 제품이 없잖아요, 지금. 네. 실제로는 이 그 반도체 시장 자체가 계속 그 가격 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가 네네. 그다음에 올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재고를 가지고 있던 그 기업들의 재고가 소진이 되면서 이제 네. 수요가 조금씩 살아날 것이다. 이런 식이었는데 갑자기 화웨이를 때려버리게 되니까 화웨이 쪽에서 걸려 있는 게 하이닉스가 전체 매출 10% 정도가 차지한답니다. 어우, 엄청나네요. 네. 네네. 그러니까 화웨이를 이제 뭐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번에 저기 아시죠? 중국에서 그 대기업들 불러 넣어놓고 너희들 그 시진핑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네네네. 너희들이 지금처럼 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것이다.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웃기네요. 지네들 마음대로네요. 중국을 떠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네. 어떤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처럼만 잘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혜택을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나와도 사실은 지금 미국 눈치 보느라고 해줄까 말까 하는데 여기다 대고 니네 우리 떠나면 제재를 엄청나게 가할 거야, 보복할 거야.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완전 고압적인 걔네들은, 자세네요. 네, 걔네들은 생각 자체가 글러먹은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안 돼. 네, 정말로 네.
뭐 중국 분도 안 계시죠? 죄송합니다. 네. 근데 뭐 아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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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서 이렇게 평등한 관계에서 무역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 네, 네. 뭐 좀 자기 시장이 그래서 크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지금 전 세계가 동참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는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중립적인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음. 화웨이에 제재가 들어가면은 화웨이가 고사돼서 없어질 것이다, 망가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뭐 반도체를 납품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아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를 보는데, 그럼 삼성전자는요 이렇게 나오는데 음. 삼성전자도 재미가 있는 게 화웨이가 망가지게 되면 삼성전자 갤럭시가 뜨게 돼요. 그렇죠. 지금 휴대폰이. 중국에서 비중이 거의 네. 뭐 미비한 상태까지 떨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네네. 그래서 프리미엄 폰은 이제 삼성전자와 애플 양대 산맥으로 딱 떠오르게 되는데 중국이 이제 미국하고 싸움을 하니까 애플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삼성 쪽을 선택하겠다. 삼성은 반도체도 있지만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어떤 수혜를 예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삼성 쪽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하이닉스는 스마트폰이 전혀 없잖아요. 삼성전자는 메뉴가 좀 다양한 그런 식당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하이닉스는 이제 단일이다 한데, 보니까 네. 하이닉스는 물론 이제 강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좀 약점이 될 수도 있네요. 그래서 네네. 지금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뭐 말들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하지만 오늘 다행히도 주가는 좀 올라오는 네. 그런 모습이 좀 나왔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IT 같은 경우는 아직은 네, 시장을 좀 더 살펴보고 네. 신중히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조금 더 지금은 악재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한번 우리가 가십거리로 생각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종목 얘기까지 재밌게 좀 해주셨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다 보니까 하웨이에 대한 이런 관련된 네네. 종목들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이렇게 뭐 부릉부릉 잘 달리고 있는 그런 종목도 있고요. 그래서 네. 부자빠님께서 벌써 이제 지난주 무료 방송에서 일요일 모방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설마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주가 보고 깜짝 놀라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게 망설이다 보면 늦습니다. 항상 맞아요. 그 주식 경우에 보면 주저하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네네. 그 버나드 쇼 movie에 보면은 뭐 망설이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런 말이 그렇죠, 써있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이거다 싶으면은 그 기회를 꽉 잡아야죠. 항상 네. 기회의 여신의 뒷머리는 민둥대머리. 잡을 수가 없어요. 안 잡히죠. 네. 그죠. 참기름까지 발라놓으셨다는. 앞에서 봤을 때 그냥 바로 머리씩 잡아가지고 네.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일단 뭐 지수가 5월 29일 날 최저점을 찍고 지금 오늘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저희 네. 부자빠 주식학교에서 부자빠님이 일요일 날 드렸던 좀 5월 26일 날 5월 28일 날 드렸었나요? 5월 26일 날 드렸네요. 5월 26일 날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인데 지수와 반대로 먼저 출발했던 종목이고 그렇게 열심히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네이버 네. 카페에 가셔가지고 저희들 밑에 주소 넣어놓을 테니까 가셔가지고 거기서 검색을 하셔도 돼요. 네, 검색하셔도 됩니다. 네. 네. 화성 동탄 걷기 명상 이렇게 네, 하시면은 제가 여기에 네, 나옵니다. 네. 항상 같이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이제 오셔가지고 저희 대문이 좀 바뀌었네요. 더 이쁘게 바뀌었는데 화성 동탄 걷기 명상 하셔도 오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오셔서 종목 보시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냥 저희들은 떠먹여 드리지 않으니까 차트 보고 그렇죠. 이렇게 공부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드리는 거니까 공부하시면서 좋은 정보도 받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이 바뀌면은 기꺼이 우리의 마음도 같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짐 크레이머가 얘기한 시장이 바뀌면 기꺼이 당신의 마음도 바꿔야 한다라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앞쪽에 기꺼이까지 해주시면 돼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이 바뀌면 기꺼이. 당신의 마음과 방향도 바꿔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